애인한테 깨워가지고 잠결에 내려온 애인한테 너 카운터 좀 앉아. 나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음악 소리 좀 크게 틀어.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나 있는 쪽을 돌아보지 마. 이랬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작업이 뭐예요? 박씨 죽이는 작업이에요. 망치로. 애인한테 야, 목 좀 밟아. 왜 막 그러니까 빨리 목을 밟아가고 피를 빼야 된다. 빨리 피를 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피를 빼야 되는 걸까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빨리 피를 빼야 돼. 목을 좀 밟아줘. 이 얘기는 다 뽑은 다음에 어떻게 시신유기하겠다는 거. 이거 프로예요.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입니다.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의 저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곤약 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의정부 성인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2013년 5월 27일입니다. 21시 20분, 9시 20분이죠, 저녁. 의정부 경찰서 신곡지구대에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이제 박모 씨라는 45살 먹은 여성분이에요. 동생이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자기 언니가, 이 박 씨가 46살 먹은 거 아마 1살 터울인 것 같아요. 그 언니가 46살 먹은 그 언니 박모 씨가 연락이 두절됐는데 벌써 7일 됐다. 그 실종자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자신이 5월 19일 날, 그러니까 8일 전이죠. 그렇죠. 04시경쯤에 또 이 피해자 사라졌던 실종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그 뒤부터는 핸드폰이 아예 없었다. 꺼져 있었다. 실종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전 남편하고 한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됐었고요. 또 애인이라고 지금 하는 만나는 애인. 남자친구하고는 보도방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종 수사팀은 사라진 게 지금 일주일 이상이다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이거는 실종이 아니라 실종 사건 아니에요.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강력팀에다 이제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수사 착수해서 실종자 행선지 같은 거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탐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인도 당연히 제1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네. 탐문 시작한 거예요. 탐문합니다. 실종자가 소속되어 있는 보도방도 같이 수사를 하고 애인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피해자를 봤던 사람은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보도방 실장인 거예요. 당연하죠. 뭐 각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도방 실장이나 의심가는 지금 현재 애인 이런 사람들은 특이점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애인 말고 이 피해자가 실종자가 또 다른 사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또 타고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전 애인을 또 찾았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야? 그 전 애인 그 박 씨 너 본 적이 있냐? 조사를 했는데 아니 이런 말을 합니다. 대뜸 근데 나 20일쯤에요. 운행일 보고 나오는데 건너편에서 일주일 전이네요. 20일이면. 네. 어떤 남자하고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내가 봤다. 나만 봤고 그쪽에선 못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봤다는 은행 그 건너편 CCTV 또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주정차 CCTV까지 전부 다 이제 형사들이 까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 시간대에 50대 초반에 호리호리한 남자하고 걸어가는 여성이 나왔는데 화질도 안 좋고 또 거리도 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어렵게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문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박 씨가 그 어려운 와중에 도우미 일하고 그 밤늦게 끝나는 와중에 끝나면 집에 가기도 바쁠 텐데 이분도 나름대로 습관이에요. 보니까 도박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도박에. 그게 일 끝나면 그냥 무작정 성인 PC방 간대요. 그 노방 실장이 내려주는 곳이 항상 똑같은 곳이었대요. 맞아요. 본인 집 앞에 주로 내려주거든요. 그 사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늘 거기서 내리는데 집이 그 근처라. 그래서 본인이 집이 그 근처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 집이 근처가 아니에요. 성인 PC방, 예. 성인 PC방이 있는 그 장소가 가까운 사거리예요. 그날도 마지막 날 이제 목격한 19일 날, 19일 날이잖아요. 근데 그 7시에 늦게 끝났어요. 07시면. 그러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내려줬대요. 그 옆에 PC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업주가 제이라는 사람이었고 진 씨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제이라고 내가 썼는데 그냥 얘기 깝시다. 그냥 진 씨예요. 진가입니다. 진가. 예. 26살 먹은 진가예요. 업주가. 네. PC방. 일단 이 피해자 아느냐? 딱 그러니까 안답니다. 박씨 아냐 안다. 네. 아니 예전부터 내가 알바하던 PC방에 자주 왔다. 지금 내가 이건 차린 PC방인데 그 전에 내가 알던 알바하던 PC방에서도 자주 와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PC방 개업한 후에도 쭉 자주 와서 그냥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너 언제 봤냐 그랬더니 5월 16일 날 왔고 5월 16일 날 왔고 그 뒤로는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당연하죠. CCTV PC방에 CCTV 다 있잖아요. 그 CCTV 좀 보자 했더니 녹화 기능이 안 되는 CCTV예요. 5월 16일 날 왔다고 그러는데 확인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어요, 일단은.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해야지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 생활 반응 확인하려면 또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에 이제 박씨 카드에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봤더니 박씨 카드에서 마지막 행적이 없다고 한 게 5월 19일에서 20일이잖아요. 근데 그 20일 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네. 또 25일 날, 네. 두 장의 카드에서 11번에 걸쳐서 한 번은 그 625만 원 두 장 카드에서 총 625만 원, 하나는 280만 원. 그러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11번에 걸쳐서 두 장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날은 네. 20일, 21일, 25일. ATM기에서 했어요. 인적 드문 그 편의점 ATM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 CCTV 같은 거 확보해야 되겠죠? 네. 그 터미널에 있는 ATM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 인출한 시간도 애매해요. 밤 9시부터 새벽 5시 전후에 1,000만 원 가까이 뺐거든요. 어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와서 돈을 인출해 가는데요. 네. 이 오토바이 문양이 굉장히 독특한 독특했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보다 보니까 옛날에 탐문했던 진 씨가 쓰고 있었던 그 헬멧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 PC방 진 씨가 쓰고 있던 그 사용하던 바가지 그 헬멧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이거 봐라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지 형사들이. 근데 딱 그거서 불렀어요.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니 이게 피해자 금융 내역을 조사를 해서 ATM기를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하나 떴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새끼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전데요? 그러더래 지가. 이거 이모가 부탁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이모 대신 돈 인출한 거예요. 이거 그 이모가 하도 외상을 하는데 외상값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은 안 주고 카드 주면서 야 여기서 뽑았어. 빼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형사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인출해달라고 그래서 돈 심부름 시켰으면 돈 갖다 주고 카드는 이모한테 반납했어야 되잖아. 20일, 21일, 25일 세 번 썼잖아. 네. 왜 카드 바로 반납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답을 다 준비한 거예요.
다음에 또 온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안 왔다고.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긴급 체포할 사항도 아니고 범죄 시인한 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거구나.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통신 내역 싹 가야지 이제 이 사람 것. 5월 19일 다음 5월 20일 날 새벽 2시하고 4시 사이에 예. 경기 연천에서 3번 정도 통화한 기록이 잡힙니다.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서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이에요. 직선거리로도 멀어요. 대체로 새벽 02시, 4시 이 사이는 성인 PC방이 성업 중일 때예요. 그렇죠. 그때 손님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PC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3번 전화를 건 게 나오는데 한 번은 여동생, 또 2번은 자기 애인 한테 경기도 연천까지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연천에 초성리라고 있어요. 그쪽 기지국의 그 인가가 드문 산 지역이에요. 그러면 형사들이 그때 딱 생각한 게 뭘 것 같아요? 냄새 난다. 이건 냄새나지. 이거 시신 묻으러 간 거 아니야? 이제 기지국은 잡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어떻게 왔는지 확인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확인해야 돼. 근데 오토바이 있는데 오토바이로는 사실 시신 유기를 못했을 것 못하죠. 같았으니까. 오토바이 갖고는 못하죠. 차를 구했을 것 같은 거예요, 경찰이. 얘는 차가 없으니까 차, 그럼 지인한테 빌렸을 빌렸을 가능성, 그걸 또 따져보는 거예요. 통화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그 시간, 그 즈음에서 친구 한 2명을 찾았어요, 경찰이. 그래서 전화 받은 적 있죠? 왜 전화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 빌려달라고 전화했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차 안 빌려줬어요. 나 차 없어. 아니, 못 빌려준다고. 네, 못 빌려준다 그러고. 한 명은 보험 때문에 노해버렸어요. 나 보험 나밖에 안 돼 있어. 너한테까지는 못 빌려줘. 그러니까 이 2사람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 2사람한테 이 진 씨가 차 빌려달라고 부탁한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촉이 오잖아요. 수사관도 차를 근데 빌려달라 그래? 이때부터는 뭐 아마 경찰이 거의 90% 심증을 가지고 수사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이후에 이 진 씨하고 통화한, 진모하고 통화한 이 사람 통화자는 전부 다 찾은 거예요. 이제. 근데 없어요. 그러면 직접 만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찾아봤지. 3명을 찾았죠. 네. 그날 PC방에 왔던 3명을 이제 먼저 추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 그다음 이게 여자친구는 그 PC방 옥상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와서 있었대. 늘. 그리고 여동생 남친. 그리고 예전- 예전에 동업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3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일단은 차에 집중하면서 일단 차를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그럼 직접 만났었던 그 여친이라든지 아니면 여동생 남친 뭐 그다음에 동업자를 봤는데 여기도 차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화했던 사람들 중에 지인들 차, 가족들 차를 이제 또 지인의 가족 차까지. 확대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5월 20일 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CCTV를 전부 다 까.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차 남바를 다 추려가지고 지금 확보돼 있는 차 남바하고 대조해. 마침내 한 대 차 발견했어요. 네, 그 바로 전동업자. 그러니까 전동업자 M이죠. 아까. 그러니까 진 씨하고 같이 전에 동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차는 이미 뽑은 거잖아. 아까 지인의 부모 차 소유 현황까지 뽑아놨었잖아. 네. 그리고 그 도로 CCTV 깠더니 예전에 진 씨하고 같이 그 PC방 동업하던 사람의 아버지의 차가 바로? 그 시간대에 연천 가는 길목에서 발견이 돼요. 네. 그러고 그 바로 그 전 동업자가 그 당일날 만났던 사람이 그렇죠. 아까 우리가 동업자가 한 명 3번째 예,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PC방 방문자예요. 그렇죠. 20일 날. 네. 그러고 여기서 아마 머리 쭈빗쭈빗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를 보면서 CCTV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찍혔던 거, 운전자가 누가 이제 있었는지, 자세히 이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동승자가 있었는지 보다 보니까 검은 뿔테 안경으로 이제 딱 쓰고 있는 운전자를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진 씨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입고 있던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 티셔츠 이 특징이 ATM기에서 돈 찾을 때 티셔츠하고 똑같아요. 조수석에는 근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혼자 운전하는 걸로 보였고 뒷좌석에 뭐 허연 거 뭐를 보이기는 해요. 국과수에 감정을 해야 하죠. 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진 씨를 소환합니다. 자, 불러드렸죠. 연천에 왜 갔어? 5월 5월 20일에서 03시 그때 5월 20일 03시에 뭐하러 연천 갔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때는 이미 이제 그 지인의 차에 진 씨가 운전하고 있던 게 나왔으니까. 근데 진 맘 놓고 물어보는 씨는 거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준비가 다돼 있어요.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준비 진짜 교수님한테 돼 있었는지 아니 아버지가 연천에서 텃밭을 좀 작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중국을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자리 비우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거기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 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개밥도 줘야 되고 그래서 텃밥도 관리하고 개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확인하러 갑니다. 이거 진 씨가 진 씨 아버지가 그 연천에 실제로 살아요. 그 집 주변에 가봤더니 산이 엄청 깊고 울창해요. 1시간 반 하여튼 머물렀어요 연천에요. 그러다가 6월 25일 날 참나 이놈이 저희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PC방을요. 새끼가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PC방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확인을 경찰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죽은 박 씨나 그다음에 이 진가 이놈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 PC방 인수인계 했잖아요. 할 때 뭐뭐 소지품 걔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요. 지가 본인이 쓰던 개인용 PC 2대만 떨커덕 챙겨가지고 갔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PC방을 사실 감식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못 찾죠. 네. PC방 일일이 못해요. 네. 이제는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는 동의받아갖고 얼마든지 감식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분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PC방 내부를 이제 약물 감식 같은 것까지 블루스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승낙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 이제 정밀 감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진짜 블루스타 우리가 그 혈흔 반응을 보는 거죠. 블루스타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의자하고 벽에서 비산혈은 나왔죠. 국가수에 감정을 했어요. 한편 또 어디를 감식을 하냐면요. 연천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이름이 그 가스다는 아버지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다음에 개인용 PC 2개 가져갔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영장 발부받았어요. 정밀 감식 들어갔는데 개인용 PC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 옆에 그 집이 있잖아요. 옆에 창고가 있어요. 농기구 창고 같은데. 근데 가니까 우이가 걸려 있어요. 우이가 걸려 있는데 우이에다가 블루스타를 뿌렸더니 혈흔 반응이 나와요. 그때쯤에 03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맞아요. 경찰이 새벽 3시 에. 이렇게 네, 추적을 했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양주를 갔다 다시 의정부를 갔다. 여친을 뒤에 태웠어요. 애인을. 그러니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혹시라도 불안해서 이제 경찰은 더 이상 이게 쫓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새벽 3시에 막 굴러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이 맨날 그 새끼만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또 미행 잘못하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이 긴급 체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 체포해버려요. 마침 애인 같이 타고 있었잖아. 오토바이에. 따로 뜯은 거야. 분리신문한 거. 뚫는 거.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공략하기 좋은 건 애인이야.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PC방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또 그날 20일 때쯤 전후해서 계속 왔다 갔다 전화통화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친한테 조사를 했는데 여친이 자백을 결국 합니다. 이 여친이 자백했어요. 네. 이거 뭐 7시간인가 걸렸다는 것 같은데 나하고 그 애인이 그러더래요. 나하고 그 지애인 진씨 그 사람하고 아버지 차 빌려준 사람이 있었지. 예전 종업자. 이 친구하고 셋이서 범행했다. 그리고 근데 입도 다 맞췄다. 근데 또 한 명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누구냐면 지 여동생의 남자친구. PC방 그 범행이 일어났을 때 방문했던 3사람 다 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놈이 2013년 4월 달에 PC방을 지금 현재 장소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 나 이제 그 PC방 알바 그만두고 내가 직접 차렸어요. 이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이모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바할 때부터 알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 노래방 도우미 뭐 이런 거 끝나면 새벽 시간에 꼭 사거리에서 내려갖고 얘가 운영하는 PC방 가서 도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잃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 카드 주면서 야 진구나 그랬겠지. 야 진구나
이 사람 사장인데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장사니까 해주겠지. 야 친구나 카드 주면서 50만 원 인출해 와. 그래 하루는 그렇게 줬어. 근데 이 자식이 가가지고 50만 원 인출한 게 250만 원 인출했어. 카드에서. 근데 사실은 외상값이 200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그 250 인출해서 200원 내가 외상값 받은 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올 거 아니야. 허락 없이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엄밀히 하면 법에 위배돼요. 그런데 그 말도 안 하고 싹 닦아버리고 그냥 지가 외상값이라고 생각하고 250 인출해가지고 50은 주고 200만 원은 그냥 주머니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면 알지 그 박 씨가. 당연하죠. 그래갖고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주변에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다녔겠죠. 나쁜 놈이라고. 어. 50 인출해 버렸더니 이 새끼가 250 인출해갖고 주변에 나쁜 소문 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범인이죠. 진 씨 이제 귀에 들어왔지. 딱 들어가고. 씻고 댕긴다는 게. 그래서 딱 얘기했답니다. 그 실종자 피해자한테 아 외상값이라고 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없이 빼간 건데 그건 미안하다. 대신 이모 뭐 게임으로 올 때마다 내가 게임비 한 10에서 20만 원씩은 더 넣어준다. 넣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인 화해의 시도였던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실종자 이 피해자가 그러면 10에서 20만 원 매일 게임하면 그걸 그냥 더 넣어준다고 그러면 꾸준히 하면 200만 원 10번만 해도 200만 원까지 까질 수 있는데 거절했어요. 야 필요 없어. 그냥 10만 원씩 현금으로 줘 매일. 그건 안 돼 이모. 내가 그냥 그 게임으로 10에서 20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이모 박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새끼 나 신고할 거야 경찰에. 불법 도박으로. 그 순간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PC방 안에서 살해를 하게 되는데요. PC방 구조를 좀 보게 되면 그 건물의 3층 중에 아마 2층에 있었던 예, 맞아요. 건물이고 또 컨테이너처 형태로 이렇게 되게 작은 방처럼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3층 그 꼭대기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 애인하고 이 진 씨 이놈이 같이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여기 사건 그 당시에 죽일 때도 그 애인이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깨웠어요. 내려오라고. 그때 내려가니까 이미 빨간 목공용 장갑 끼고 장도리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워가지고 잠결에 내려온 애인한테 너 카운터 좀 앉아. 나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음악 소리 좀 크게 틀어.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나 있는 쪽을 돌아보지 마. 이랬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작업이 뭐예요? 박씨 죽이는 작업이에요. 망치로.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게임을 하고 게임하고 있죠. 뭐 있었겠죠. 정신없지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진 씨는 장도리로 그 피해자의 후두부를 공격을 강타한 거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때려서 쓰러졌는데 바로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 애인을 부르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인한테 야 목 좀 밟어. 목 좀 밟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막 그러니까 빨리 목을 밟아가고 피를 빼야 된다고. 여친이 거부했어요. 나 못해. 그러니까 지가 처음에는 지가 본인이 발로 밟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일 하려고 생수통 무거운 걸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시신 위에. 나중에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와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 뽑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중 줘야지 피가 나오니까. 그러고는 이놈이 컴퓨터 본체에 올려놓고 지갑에서 카드 3장 뽑은 거예요. 그리고 현금 77만 원. 이건 뭐 현장에서 다 애인에 의해서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체를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시체 처리해야죠 이제. 뭐 지 말대로 뭐 혈액 완전히 유출 다 했으면 이제 나머지 갖다 버릴 일만 남았죠. 유기할 일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만만한 게 여동생 남자친구예요. 급한 일 있으니까 너 출근 전에 좀 들어와라. 아침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침에 PC방 왔대요. 출근하기 전에. 그 지 여동생 애인이. 이게 사람 새끼가. 그때 담배 피면서 그 시신 앞에서. 예. 이렇게 좀 황당스럽고 공포스럽기도 했다고 여자친구한테 진술을 하는데 뭘 고민하냐 하면서 비웃었대요.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김장 비닐. 여행용 가방 구입을 했어요. 비닐에다가 시신 집어넣는 거까지 옆에서 같이 도운 거예요. 네. 그다음에 테이프로 봉인하고 가방에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차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PC방 구석에 창고가 하나 있대요. 거기다가 여행용 가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자 이놈이 이제 이 진가가 애인 그 있잖아 애인하고 락스하고 휴지를 사용해서 혈흔을 싹 청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생각났던 게 누구였냐면 전 동업자가 생각이 맞아요.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 동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전 동업자 오산에 거주를 네, 하고 오산에 살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전화를 해서 한 밤 10시쯤에 이제 낮에 그걸 다 했었잖아요. 아침부터 낮까지 다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차 몰고 와라. 그랬더니 한 10시쯤에 차 몰고 한 의정부에 도착을 해서 야, 나 차 그 시신 유기하는 거 좀 도와줘. 차 오면 연천으로 가려고 아예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이제 트렁크 싹 비웠어요. 이제 차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그 트렁크에 실려 있던 잡동사니 가재도구를 거꾸로 조수석으로 둬서 차 뒷좌석. 지나갈 때 흰 천 같은 게 뒷좌석에 보였잖아. 있던, 그거는 잡동사니 그 트렁크에 있던 물건들을 옮겨 실은 거고 트렁크에 가방 시신 들어있는 가방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간 거고 그때 갈 때 사실은 뒷자리에 이 친구 전 동업자 이 친구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포천 그 신부군천 있어요. 신부군천 방향 쪽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구덩이 팠어요. 네, 차 세워놓고요. 이게 아마 혼자 우리가 그 유기를 하고 매장을 하려면 힘들었겠지만 둘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매장이 가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깊이를 한 50cm 정도 파고요. 그래서 110 가로 110 세로 65cm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행용 가방을 묶고 그 위에 흙하고 나뭇잎으로 덮은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여기서 전화를 했죠. 전화했죠 새벽에.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한테. 동생한테 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근처 야산인데 지금 땅 파고 있어. 곧 끝난다.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묻으러 간 것도 다 알으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진가 뭐 범행 자백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경찰이 다 했으니까 자백했어요. 네. 결국 범행 자백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게임 끝난 건데 그 친구 동업자 이놈도 입건해야 되고 살인죄의 공범인지 시신유기에만 공범인지 그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놈을 데려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진가가 옛날에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했대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조서를 다 낱낱이 받고 이제 그 진가를 진술 녹화실 데리고 들어가갖고 옛날에 너 그 살인 사건 한 거 뭐 이런 거 또 나머지 공범들이 전부 다 얘기했으니까 사실대로 이게 네가 그 전에 죽였던 남자도 그럼, 찾아서 최소한 제사라도 보내주자. 너 이미 끝났어. 다른 공범들 다 불었잖아. 다 얘기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이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씨 사건은 말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 죽인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추궁했더니 다른 사건 자백을 하는데 그건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이제 지금부터는 저 진가를 피의자라고 해야겠죠. 네. 피의자가 의정부 용현동 쪽에서 PC방을 동업 형태로 자기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는 한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 자기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하고 동업을 좀 했어요. 근데 이놈은 PC방 알바로 오랫동안 의정부 시내에서 전전하다 보니까 PC방 도박 관련돼서 대가야. 그래서 누가 PC방을 차리면 그 자식 픽업돼. 네. 와서 픽업돼갖고 바지 사장을 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바지 사장을 했는데 그때 이 PC방에 권모 씨라는 사람 36살 먹은 사람이에요, 이거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네, 남자. 네, 네. 이 사람이 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PC방에 그거 자주 오던 사람이에요. 네. 예, 자주 와서 또 외상도 자주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권모 씨라는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갖고 5월 중순에 2010년 5월 중순에 와가지고 또 외상 요구한 거예요. 거부하니까 뺨 때리고 신고한다고 난리치고 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진 씨도 되게 웃깁니다. 반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 욕설은 못 참겠더라. 그래서 욕설을 한 데다가 거기다 뺨까지 때리니까 그런데다가 내 옆에 동업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까지 욕설해서 내가 그때 빡이 돌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래면서 권 씨한테 게임 그거 줬대. 그 게임 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이제 둘이서 얘기했대. 이 진가가 죽일까?
동업자랑. 동업자 선배한테 저거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아유 나도 저거 확 죽여버리고 싶네. 그 맞장구 쳤대. 근데 그래도 설마 진짜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그 진가가 목 졸라서 죽이지. 그러니까 이 동업자가 안 죽으면. 안 죽으면 그럼 망치로 까면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연천 자기 아버지 집 있는데 그 인근 야산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권모 씨라는 사람도. 그래서 뭐 65cm 이상 깊이 파가지고 연천에다가 묻어놨는데 가방 발견했습니다. 네. 시신 찾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가가 다 범행항으로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그 김가 그 동업자 김 씨는 시신 그 유기한 걸로 5년 전에 출소했어요. 이게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시신 그 유기 혐의로만 적용받아서 5년 수감되고 그 생활하고 그 출소를 했고요. 예, 이건 뭐 어찌됐건 2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 피해자 2분 그 명복을 빌고요. 네. 예, 참 답답한 한숨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